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총선 패배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초점을 둬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총선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던 시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민주당 쪽에서 해먹고 있었던 프레임은 뭐였습니까? 검찰 독재. 그리고 검찰 독재죠, 그렇죠? 검찰이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었어요. 사실상 그 프레임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자기들이 당대표로 사실 수령님처럼 모시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수사기관 자체를 부정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잘못된 것이니까 수사기관이 한 수사도 잘못된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개딸들을 선동하고 그 개딸들은 진짜로 막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막 검찰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검찰이 뭐 어쩌고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막 줄 같은 거 해가지고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프레임을 써먹었던 것이고 불행하게도 그게 효과적이었죠.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검찰을 악마화시켜가지고 재미를 봤어. 그 다음은 뭐겠어요? 당연히 사법부죠. 저는 이런 면으로 봤었을 때 진짜 사법부가 멍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봐주기를 하고 조국에 대해서 봐주기를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판사 개인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어떤 이념 같은 게 있었겠죠. 이름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정진석 의원이었나요? 정진석 전 의원에 대해 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던 그 판사 있지 않습니까? 그 판사 과거를 보니까 기괴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버리자라고 하고 무슨 북한에서 보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그냥 그쪽으로 경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유창훈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구속 안 시켰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뭐라고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됐다라고 지가 지 글로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조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가지고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정치니까 구속을 안 시켰다라고 해도 2심에서 똑같은 실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안 시킨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사법부가 정치화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누가 가져가게 될 겁니까? 사법부가 가져가게 될 겁니다. 벌써부터 그런 식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후의 발악으로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재명의 지금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화영의 지금 술판 논란을 갖다가 키우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게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거든요. 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하루 이틀 된 것이냐 이건 더 지겹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가 언제 나옵니까? 6월 7일. 6월 7일로 못이 지금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기 위해서 6월 7일 전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저급스러운 표현 쓰겠습니다. 쇼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쇼부를 본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재판을 어지럽히는 거.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서까지 다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최후 공판까지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유일하게 이화영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술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통해서 내가 회유랑 압박을 통해 잘못된 증언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도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개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술판의 애들은 믿고 있으니까 청담동 술자리도 믿고 있는 애들이니까 술판이라고 못 믿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믿고 있을 것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재명이도 바로 대번에 6월 7일에 선거 나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법부도 오염됐다. 사법부가 어떻게 이렇게 술판을 통해 가지고 거짓 증언한 이화영의 얘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화영한테 유죄를 선고할 수가 있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악마가 됐으면 그 다음 타겟이 사법부가 될 거라는 게 불보듯이 뻔한 지금 상태인데 사법부가 자초한 일인 것이죠. 이재명 구속을 안 시켰잖아요. 조국 구속을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법 연구회가 됐거나 김명수 그거 끈앞풀들이 됐거나 다 지금 암적인 존재들이 사법부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당할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래를 한 겁니다. 이제 뭐 십자가를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매달릴 사람들, 인민재판을 열고 그리고 또 뭐 모택동에 했었던 그런 문화대혁명 당시 지식인들이 끌려가가지고 그 험한 꼴을 당했던 거, 그 지금 당사자가 누가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검사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법부에 있는 재판관들 지금 차례가 된 겁니다.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아무런 죄를 안 해, 뭐 아무런 죄를 뭐 저지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수사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탄핵 위협을 당했었습니다. 판사라고 그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화영이가 지금 벌이고 있는 술판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100% 구라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이화영의 지금 진술 말고 이 진술도 아니지. 이화영의 주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진술조차도 계속해가지고 뒤집히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같은 경우는 날짜를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화영이가. 당연히 날짜를 특정할 수가 없겠죠. 그런 날이 없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6월 30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번에 날짜를 하루 만에 또 바꿨습니다.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7월 3일로 날짜를 바꿔버렸습니다. 날짜가 계속해가지고 바뀌고 있는, 이거 무슨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지구 언제 멸망할 것이다, 언제 멸망할 것이다, 그런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같은 경우는 1313호, 그게 이제 검사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화영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1313호 옆에 있던 1315호 창고에서 술판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1313호 안에 있는 진술 녹화실에서 술판이 벌어졌다라고 했다가 지금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검사실 안에 있는 휴게실에서 술판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 말도 계속해가지고 시간도 바뀌고 있고요, 장소도 바뀌고 있고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엉망진창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찰로 몰려가가지고 무슨 뭐 시위를 하고 난리가 지금 난 상태예요. 박범계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건 북한입니까? 에? 북한 애들 같은 경우는 맨날 무슨 뭐 주저리 막 수식어 붙어 있고 여기 무슨 뭐 배지 같은 막 20개씩 막 달고 있잖아요. 그 무거워서 어떻게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범계가 뭐였습니까?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에? 법무부 장관이었다라는 인간이 초선 지금 당선인 30명을 대동해가지고 얘네들은 완전 병풍 아닙니까? 이러려고 지금 국민들을 대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화영의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옹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 단 겁니까? 그러라고 총선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승리를 만들어 준 거겠어요? 이거는 국민들도 문제인 거예요.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한테 표를 줬던 여러분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문제인 겁니다.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선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건 너무 해도 너무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초선 의원들이 30명이 병풍처럼 서 있는데 얘네들이 뭘 하라고 도대체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다 이재명의 쫄따구밖에 안 되는 것이지.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진술 조작 의혹을 철저히 감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게 지금 뭡니까? 국조도 또 국정조사 또 하고 특검 또 하겠다. 특검을 또 하겠다라는 거, 특검을. 맨날 입만 벌리면 특검을 하고 있는데 대파는 누가 키웁니까? 대파는. 총선 때 그렇게 막 대파 가지고 난리치고 쪽파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만. 이화영의 지금 변호인이라고 하는 인간도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가 하나부터 이게 막 부끄러움이라고는 없는 인간입니다. 6월 30일이라고 했었다가 이제 7월 3일로 말을 바꿨잖아요. 근데 7월 3일 또한 마찬가지로 검찰이 그래가지고 출정 일지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막 보니까요. 7월 3일에도 출정 일지를 보니까 오후 5시 5분에 조사를 끝나고 난 뒤에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5시 15분에 수원구치소로 갔대요. 그리고 7월 5일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왜 7월 3일과 7월 5일이냐? 구치소에서 나왔던 날짜가 7월 3일과 7월 5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화영 변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6월 30일 직후에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화영이. 그러면 날짜가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6월 30일이 일단 첫 번째겠고 6월 30일 날 조서를 끝난 직후니까 6월 30일에 조서하고 저녁에 밥을 먹었다, 술을 먹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또 아니래매, 지들이 말을 또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직후라고 하는 게 6월 30일 직후가 7월 3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직후라고 하는 개념을 희한하게 쓰는 것 같아요. 6월 3일 다음에 7월 3일이면 사실상 뭐 일주일 가까이나 지났는데 그게 직후라고 치자고요. 그래요. 그런데 7월 3일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는 거예요? 5시 15분에 수원구치소로 갔다는 겁니다. 저녁에 술을 마셨다며. 5시 15분에 이미 수원구치소로 갔다니까요.
또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직후라고 하는 걸 7월 5일로 따져 보더라도 7월 5일에도 4시 45분에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서 구치감으로 이동했고 5시 12분에 수원 구치소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그러면 술을 마셨다라는 건데 날짜가 하나도 지금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소 또한 하나도 맞지 않아요. 1313호실 앞 창고였다, 진술 녹화실이었다, 검사 개인 휴게실이었다, 계속해가지고 날짜를 지금 바꾸고 있는 와중인데 이렇게 다 논박이 되니까 막판에 지금 이화영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날짜를 다 공개해라. 이화영이 뿐만 아니라 김성태가 됐거나 거기 뭐 교도관이 됐거나 전체 날짜를 다 공개라. 지금 전체 날짜도 언젠지로 몰라요. 제가 보기에 1년치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화영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기록만 공개하는 게 다 공개하라 이러고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기록조차도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판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6월 7일 날 반드시 판사님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구속 안 시키잖아요. 이화영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15년 했는데 15년 안 때리잖아요. 두고 보십시오. 바로 다음 타겟은 누가 될 테니까 판사님이 되실 겁니다. 개딸들의 타겟이 판사님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